여러분, 언택트 이코노미, 이번 코로나19가 사실 우리에게 언택트 이코노미를 확실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비대면 경제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 양상도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원격 진료였습니다. 원격 진료. 되더라고요. 원격 진료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면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원격 진료로 코로나19를 방비한 거, 방역한 것도 굉장히 큰 효과였거든요. 이처럼 비대면 경제, 언택트 이코노미는 앞으로 완전히 활성화될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집에서 일하는 거죠. 집에서, 그죠? 재택근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건 다 언택트 이코노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회사 일도 집에서 할 수도 있고요. 쇼핑도 집에서 할 수도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방송도 집에서 할 수도 있고요. 언택트 이코노미는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거라고. 심지어 말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이제는 업무 공간이라는 게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업무 공간이라는. 지금까지 서재 중심, 서재 정도가 다였지 집을 지을 때 업무 공간을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도 이제 업무 공간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만 하더라도 우리가 은행 안 가죠? 언택트 이코노미를 하자고 이것도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어떤 오프라인 지점들 점점 폐점되고 있습니다. 폐점.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요 83곳의 은행 지점이 폐점됐다고 해요. 물론 거기엔 출장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신도시에 8곳이 증설이 된 곳도 있거든요. 그거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75곳이 사라졌습니다. 4대 시중은행 여기에 총 지점과 출장소는 3,450곳입니다. 3,450곳. 4대 시중은행은 이러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이렇게 4개입니다. 가끔 농협까지 넣어서 5대라고 하긴 하지만 일단 4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야 이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은행 거래를 하는 비율이 13.4%로 확 늘었습니다. 은행에 오프라인에 오는 사람들은요 30에서 40% 줄었고요. 그러니까 야 언택트 이코노미가 답이다. 은행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은행이 그동안 디지털 격변기라고 하나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워낙 그 사람들 많이 뽑으라고 하니까 이게 폐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2017년 후에는 속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2000년도부터는 굉장히 빠르다가 말입니다. 2018년에는 54곳, 2019년 75곳이었는데 올해는 이대로 가면요 100곳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만 하더라도 6월까지 25개의 영업점을 폐점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다른 은행들도 폐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83곳에서 23곳만 늘어나도 100곳이 넘지요. 그만큼 비대면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라고 해서 영상으로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실제 인터뷰를 해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시대도 지금 됐다니까요. 그만큼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고령층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죠. 그죠? 고령층.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인터넷으로 돈을 이체하는 거 잘 모릅니다. 하긴 하는데 어렵게 합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금방 하잖아요. 그죠?
제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쓸 때 바로 이런 부분에 좀 유념을 둬라. 예, 언택트 이코노미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4, 5, 6 여기 7까지 4, 5, 6, 7까지 여기가 이 언택트 이코노미 익숙하지 않다. 정부가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정부화 교육을 시켰듯이 언택트 이코노미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만들어내는 건 어떠냐. 이게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그렇게 가야 돼요. 제가 생각해서는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산적이거든요. 생산 전략이 있는 그런 정부의 어떤 한국판 뉴딜 정책이거든요. 저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지금처럼 어저께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것처럼 그냥 퍼주기로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퍼주기로 하려면. 일자리 퍼주기 말라요. 오히려 그거 하는 사람들도 창피하고 쪽팔려야 합니다. 예. 비대면 경제, 언택트 이코노미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을 찾아주는 아니 뭐 정부는 그런 일 못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야 이런 거는 민간 영역에서 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모든 게 정부가 다 하고자 하잖아요. 긴급재난 지원금도 보세요. 정부가 직접 개인 가구에다 돈을 넣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네. 어쨌든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요. 이제 대면 경제, 코로나19 이전의 경제는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